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이 우리 전공에서 나오는 양자역학, 거의 대부분 매년마다 두 문제씩이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는 또 세 문제 정도 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공에 해당되는 우리 물리학과에서 우리 양자역학 부분들이 좀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라든가, 또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들, 그러니까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하고는 조금 좀 느낌이 달라요. 요즘에 나오는 양자역학은요, 좀 수학도 좀 하셔야 되고, 좀 계산도 좀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적분이라든가, 또는 미분, 또는 부분적분 같은 것들도 조금 여러분 해줄 수 있어야지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우리 양자역학도 꼭 좀 정리하시면서, 자, 우리 두 문제 정도면 한 8점 정도 돼요. 세 문제 정도도 되는데 하여튼 8점 정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8점에 해당되는 양자역학 문제도 잘 여러분들 정리하면서 나타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는 제가 여러분들 우리 자료실, 카페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잘 여러분들 활용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어떤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되는지 그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내용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 제일 첫 번째 페이지의 표지죠. 표지를 보시면 양자역학에서 좀 우리가 주요하게 좀 보셔야 될 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일단 1장이 표현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뭐라고 나와져 있냐면 파동함수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파동함수인데 우리 실제로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우리 뭐가 되게 주인공이죠, 여러분들. 우리 양자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냐면들 고유함수와 아이젠 펑션이라고 하죠. 또 여러분들 고유값 아이젠 밸류라고 하죠. 고유값과 고유함수를 찾는 게 우리 파동함수의 우리 목적, 파동함수를 우리가 배우는 목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떤 거랑 연결되냐면 우리 입자가 우리 그 전자죠. 입자인 줄 알았더니 전자도 우리 원자 세계에서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전자의 파동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자, 슈레딩거 방정식은 여러분 양자역학의 거의 뉴턴 운동 방정식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물체의 위치와 속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자, 우리 어떤 입자의 고유함수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고유함수와 그 다음에 그 에너지에 해당되는 고유값을 찾는 게 목적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뭘 이용해서?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연산자라는 걸 이용해서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고유함수, 고유값 이용해 주고요. 자, 이런 것들이 구해지면 연산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뭘 찾습니다. 자, 우리 위치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운동량이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에너지 같은 것들이 또 여러분들 우리 어떤 것들이냐 운동 에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연산자 되게 중요하죠. 우리 양자역학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던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파동함수는 그냥 우리 연산자, 기대값, 확률 같은 것들 특히 이제 파동함수 이용해서 우리 뭘 나타내주는 방법 확률 같은 것들 나타내주는 것들 되게 중요한 역할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그러니까 확률에서 우리 평균이라고 하는 말 쓰지만 우리 실제로는 우리 물리에서는요 평균 대신에는 우리 어떤 말을 훨씬 더 많이 쓸 거냐면 기대값이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expectation value라고 하는 기대값 찾는데 그거를 우리는 뭘 이용해서 위치의 기대값, 운동량의 기대값, 에너지의 기대값, 운동 에너지의 기대값들을 우리는 찾아낼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양자역학에서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중요하게 우리가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두 번째, 2장이 너무 중요해요. 이건 뭐 매년 출제됩니다. 자, 2장. 자, 시간에 무관한. 여러분들,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해줄 수가 있어서
자, 시간에 의존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파동함수를 우리 어떻게 나타내냐면 우리 대문자로 좀 표현해주면 파동함수는 자,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차원인 경우에 3차원인 경우는 R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우리 변수 분리가 가능해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어떤 거에 대한 여러분들 자, 위치에 대한 파동함수와 여러분들 시간에 대한 파동함수를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파동함수를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자, 표현해주고, 자, 이거, 우리 뭐가 0일 때, t = 0일 때, t가 0인 경우를 우리가 다룰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가 0이면, 파동함수는 우리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냐면, 자, x하고 우리가 0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 어떤 것만, 이게 0에 해당되니까, 우리는 어떤 것만 다룰 거냐면, 자, 우리 파동함수 중에서 위치에 의존하는 파동함수는 여러분들 다룰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파동의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 이용해서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배우셔야 될 것들 거의 매년 나옵니다. 요 4개 중에서 거의 뭐 매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올해는 좋아진 동자 나왔어요. 작년에도 또 좋아진 동자 나왔고요. 재작년 또 우리 델타 함수가 등장했었는데, 자, 무한우물, 뭐 너무 중요해요. 우리 무한우물. 요즘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 무한우물 속에 갇혀 있는 입자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값을 고려되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진 동자가 있어요. 조화진동자라고 하는 자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것들이 델타 함수가 있습니다. 델타 함수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어떤 거 유한우물이라고 하는 게 4가지로 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이거 다 1차원이에요. 1차원 공간인데 우물의 모양, 그러니까 입자가 갇혀 있는 우물의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4가지 너무 중요해요. 자, 무한우물, 좋아진 동자. 좋아진 동자도 우리 할 얘기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델타 함수, 그 다음에 유한우물이라고 하는 요 4가지는 반드시 매년 자, 이 4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뒤에 3차원 수소 원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1차원 우리 유한우물, 자, 여기다 해당되는 건 다 몇 차원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차원입니다. 1차원 우물에서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입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떤 것들 찾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고유함수하고 무엇을 찾습니다. 우리 고유값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만약에 찾아지게 되면, 또는 그런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우리 평균 기대값, 위치나 운동량과 에너지, 운동의 에너지, 이런 기대값들을 여러분 찾는 게 우리 양자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근데 이런 것들에 의한 고유함수와 고유값들은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뭘 이용해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 위치나 운동량, 에너지의 기대값을 찾는 것들도 또 많이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잘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우리 중요한 거는 우물의 모양에 따라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풀어서 뭘 찾습니다? 고유함수와 고유값을 찾습니다. 그럼 이런 고유값과 고유함수를 찾았으면 우리 뭘 이용해서,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 얘네들의 우리가 무엇을 찾습니다. 얘네들의 우리 기대값을 찾는 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에 해당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 파동함수의 중요한 특징들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시간에 무관한 2장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2장만 가지고도 되게 우리 이틀 정도 여러분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2개 가지고 되게 할 얘기들이 많이 우리 진행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론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3장이에요. 3장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이론체계라고 좀 되어져 있습니다. 이론체계라고 되어져 있어서, 자, 이건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여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 연산자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미션 또는 에르미트 연산자라고 해서 항상 기대값이 실수. 우리가 어떤 물리에서는 허수가 중요하지 않죠. 허수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에서는 항상 우리 실수값만 여러분들 우리가 의미를 갖는데, 우리 연산자의 기대값이 실수값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연산자가 우리 에르미트 연산자라고 하는 것의 특징들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정리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하이젠베르크가 우리가 뭘 발견했냐면 우리 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이에요. 행렬역학이라고 하는 걸 말했는데, 근데 행렬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 그러니까 우리 슈레딩거는 여러분들 우리 어떤 방정식을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이죠.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고유함수나 고유값을 찾아냈지만, 하이젠베르크는 여러분들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이런 고유값과 고유함수를 찾는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래서 행렬역학을 이용해서 이거는 또 어떤 거랑 좀 수학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냐면 이제 우리가 선형대수죠. 선형대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고유값과 고유 에너지 뭐 이런 것들 고유값과 고유 함수 같은 것들이 어떻게 찾아지는지를 좀 얘기할 거고요. 좀 더 우리 행렬을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슈레딩거 방정식에 우리 디락 표기법이라고 있습니다. 자, 디락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 좀 더 수월하게 표현해야 될 방법들. 우리가 보통 우리 확률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줘요? 우리 인테그랄,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곱해주고, 자, dx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주는데,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냐면, 자, 이렇게 해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해주는, 자, 푸사이로 표현했으니까 푸사이로 표현하죠. 푸사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 그 다음에 푸사이라고 하는, 자, 이런 교로 표현합시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것들 양자역학 이론책에서는 행렬역학과 디락 표기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또 슈레딩거 방정식과 행렬역학이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좀 풀려지는지 요즘에는 많이 안 나와요. 행렬역학이. 왜냐하면 이게 우리 물리학과에서 여러분 선형대수가 필수 과목이 아니죠. 그래서 아니에요. 그래서 대학생 물리학과 학생들도 선형대수를 다 듣진 않습니다. 근데 필요한 학생들은 듣긴 하겠지만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요즘에는 거의 많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한 5년 전, 6년 전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에 해당돼요. 그래서 행렬역학도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고 또 우리 요거 말씀드리면 우리 여기 조화진 동자 있잖아요. 조화진 동자 중에 이게 올해 나왔었던 기출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조화진 동자의 고유함수하고 고유값 찾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연산자 이용, 레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올림연산자, 내림연산자 이용해서 우리 고유함수, 고유값을 찾는 것도 있지만 우리 수학적으로 그냥 대수전개,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풀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급수전개 이용해서 표현해 주는 건데 뭐가 좀 등장해요? 점화식이 좀 등장해요. 우리는 회귀공식이라고 하죠. 근데 점화식도 이제 수학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수열인데, 근데 이 점화식이 또 고등학교 과정에 또 빠졌어요. 여러분들 때는 아마 배웠을 거예요. 배웠나? 한 5년 전부터는 여러분 점화식이 수학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15 개정 교육 과정이 되면서 우리 뭐가 빠졌냐면 점화식이 빠졌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고등학교 때 점화식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았었지만 아니에요. 올해 그대로 기출됐습니다. 물론 이제 점화식 자체를 이용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나중에 우리 조화진 동자도 우리 뭘 이용해서 우리 연산자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도 정리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귀공식 이용해서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이용해서 우리 등장하는 풀이하는 방법도 얘기할 텐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좀 많은 여러분들 좀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술도 많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되게 비슷한 물론 점화식 자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었었지만 우리 점화식도 조화진 동자 이용해서 푸는 것까지는 여러분들 좀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러분들 행렬역학도 요즘에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전에 우리 출제가 아주 많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 올해도 꼭 준비를 해주셔야지. 그동안에 기출됐었던 문제 정도까지는 그래도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지 여러분들 우리 옳게 좀 이제 우리 시험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이론 체계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3장에 놓여져 있고요. 4장이에요. 자, 3차원입니다. 자, 이제 1차원이 아니라 3차원 우리 물리계 양자역 3차원 양자역학이에요. 3차원 양자역학은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뭐 당연히 이제 수소 원자 등장해야 되죠. 그래서 수소 원자 모형 근데 너무 어려워요.
수소 원자의 여러분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 1차원인 경우에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우리 dx제곱분의 d제곱, 그러니까 x가 우리 편미분의 표시인데 우리 어떤 것만 있어요?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 표현해주면 1차원인 경우에 슈레딩거 방정식은 어떤 게 우리 표현해줄 수 있었냐면 마이너스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등장했었냐면 자 dx의 제곱 d제곱의 프 사이에다가 플러스 v 프 사이,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입니다? 2 프 사이라고 하는 게, 자 이게 우리는 1차원, 이건 1차원이에요. 1차원. 근데 1차원 아니라고요. 3차원이라고요. 그러면 3차원이니까 요 x가 뭘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 3차원에 해당되는 우리 연산자를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자 이렇게 바뀌죠. 2m-2m분의 하바의 제곱에 라플라스 연산자가 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라플라스 연산자, 그다음 v도 r에 대한 함수를 자 이렇게 받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주고, 우리 파동함수는 당연히 r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파동함수 우리가 표현해주는 건데,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자 여기 if 사이라고 하는 요거를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라플라스 연산자가 3차원 구좌표계, 특히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구좌표계 사용하는데, 구좌표계에서의 라플라스 연산자가 여러분들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푸는 문제는 나오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동안 기출에서 문제들이. 물론 이제 대학원에 가면 우리 이거 당연히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이용해서 푸는 것들 다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지만, 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고 우리 양자역학 1년 동안 1학기와 2학기에 여러분 양자역학 1, 양자역학 2를 다 공부하셨을 텐데, 뭐 1만 공부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2까지 많이 여러분들 전공 필수로 이제 도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식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자 요것도 우리도 정리할 거긴 하겠지만, 자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푸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요 3차원이에요. 3차원 공간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라플라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것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 자체를 풀진 않지만 그래도 의미를 좀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이것의 고유값, 고유함수 같은 것들은 그래도 우리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보라고 하시는 분이 최초로,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리 고유값과 고유함수를 찾아냈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물리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어마어마하게 양자화학, 그러니까 물리화학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너무 식이 복잡하죠? 보기에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좀 익숙하셔야 돼요. 우리 역학은 뉴턴, 그러니까 고전 역학은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어내는 거였었어요. 근데 양자역학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이때 포텐셜의 모양, 포텐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2차 미분 방정식 푸는 방법들이 좀 여러 가지, 좀 단순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V가 0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V가 자, 이런 무한우물일 때도 있을 거고, 조화진 동자일 때도 있을 거고, 델타 함수일 때도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자 이걸 풀어내는 연습을 정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차원 양자역학은 수소 원자. 근데 수소 원자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자 가군 동량이 들어갑니다. 가군 동량이라고. 그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우리 어떤 것들 여러분들 R 크로스 P라고 하는 자 요 가군 동량을 우리 3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용해 주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도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스핀이 있습니다. 스핀이라고 하는 우리 물리량, 그렇죠? 스핀이라고 하는 물리량도 우리가 어떻게 계산이 되고, 또 이 가군동량하고 스핀은 특히 어디에 많이 적용하냐면 우리 행렬역학으로 많이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수소 원자와 가군동량, 그 다음에 스핀이 우리 행렬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얘네들 이용해서 많이 표현할 거고요. 수소 원자 정도는 우리는 뭘 이용해서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 이용해서 우리가 풀어내게 됩니다. 라고 이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4장에 우리 해당되는 내용들이 해당되고, 자, 5장입니다. 자, 5장은 자, 동일한 입자로 이루어진 자, 뭐 입자들로, 입자계예요. 입자계입니다. 입자계.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으로 구성된 입자. 즉 우리
우리 원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자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수소 원자는 하나만 있지만 전자가. 근데 우리 헬륨이나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들 원자 번호가 이제 증가할수록 전자들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이런 입자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입자들 또는 여러분들 양성자와 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자들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떤 특징들을 나타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해준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파울리의 이제 베타 원리가 사용이 됩니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이용돼서 우리 입자계로 이루어진 입자들이 존재하게 되는 상황들을 다루게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게 여러분들 뭐가 등장하냐? 통계가 들어갑니다. 특히 이제 양자 통계라고 해서 양자 통계라고 해서요. 우리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우리 세 가지 통계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볼츠만 우리 맥스웰 볼츠만 분포함수 이름 있고요. 맥스웰 볼츠만 분포함수. 그다음에 또 우리 어떤 것도 있냐면 우리 보즈 아인슈타인 분포함수가 또 존재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어떤 것도 존재하냐면 늘 페르미 디락 분포함수라고 하는 자 이런 분포함수에 따라서 우리 입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표현해주는 방법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맥스웰 볼츠만 분포함수는 주로 기체죠. 자, 기체를 표현할 때 자 이런 분포함수 다루고 보조 아니죠. 얘는 우리 보존이라고 해서 보손이라고 해서 우리 올해도 기출됐었지만 우리 광자예요. 대표적인 게. 광자를 기술할 때는 자 이렇게 표현됐고 자 우리 페르미티라 여러분 분포함수는 페르미온이라고 해서요. 페르미온 대표적인 게 우리 전자에 해당되죠. 물론 전자도 양성자도 해당됩니다. 양성자나 중성자도 다 우리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고 자 우리 여러 개의 입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입자들이 이런 여러분들 우리 양자 통계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나타내 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입자계에 대한 특징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지 될 내용들이 해당이 되고 자 6장은 자 우리가 뭐가 나와져 있냐면 6장은 여러분들 섭동론이라고 하는 게 나와져 있습니다. 섭동 우리 퍼터베이션이라고 하죠. 자 퍼터베이션 그러니까 뭔가 약간 건드림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건드림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 무한우물인데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들 우리 어떤 자극이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순탄한 무한우물이 아니라 약간의 뭔가 자극이 주어졌을 때 우리 입자들은 어떻게 우리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나타내준 이론에 해당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무엇에 해당되냐 근사 이론이에요. 뒤에부터는 다 근사이론을 해당됩니다. 그래서 근사이론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요 말도 좀 기억을 여기서 하는데 축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많이 사용됩니다. 자, 축퇴라고 하는 축퇴도 또는 여러분들 겹침수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축퇴도 이건 또 1장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축퇴도는 뭘 얘기하는 겹침수를 얘기합니다. 겹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자 에너지가 겹친 상태를 우리가 얘기를 해준 거다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우리 어떤 상태에서 에너지가 겹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를 우리는 자 우리가 축퇴되어져 있다. 겹친 거를 축퇴되어 있습니다. 우리 축퇴도 또는 겹침수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겹침, 그러니까 에너지가 겹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얘기해 준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1장 문제 풀 때도 좀 여러 개 등장하긴 하겠지만 자 우리 의미, 말의 의미 정도까지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0차 보정항, 1차 보정항, 2차 보정항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0차는 당연히 우리 건드림 없는 거고 1차 보정항까지는 그래도 여러분 좀 준비하셔서 배워야 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여기 안에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주로 여러분들 우리 초점 맞춰서 공부하셔야 될 부분들은 자 2장이 무조건 나와요. 2장의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은 자 이건 뭐 거의 여러분들 요 4개 중에서 하나 요 4개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자, 우리 행렬역학에서 나온 적도 있고요. 우리 수소원자에서 나온 적도 있고, 양자통계에서 나온 적도 있고, 섭동론에서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자, 이 2장은 필수에다가 나머지는 그래도 자, 좀 준비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들이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좀 비교하고, 자, 우리 전체적으로 양자역학, 요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초점 맞춰서 공부해야 될 부분은 1장 그냥 개념적인 내용들이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근데 2장이 너무 중요합니다. 라고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자, 이거 간단하게 할 거고, 2장도 다 끝낼 수 없습니다. 2장에 무한 우물까지만 오늘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은요, 좋아진 동자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좋아진 동자에 대한 특징까지도 비교하시면서 정리를 내일까지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 자, 오늘하고 내일 우리 양자역학 진행할 텐데 1장하고 2장에 초점을 잘 맞추고요. 2장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장 그렇게 우리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자 1장으로 우리 넘어가서 우리 정리 좀 하도록 할까요? 1장의 파동함수에 대한 특징들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동함수, 자,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자, 입자, 모든 입자는 입자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지만 파동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동함수, 웨이브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앞으로 너무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파동함수를 표현해주는 기본적인 표현. 자, 우리 xt라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폭이 a고요. 익스포넨셜에 자 i에 우리 어떤 식이 있었냐면 kx 마이너스 오메가 t라고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는 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린 실수만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우리 어떤 것들을 보셔야 되냐면 우리 운동량이라고 하는 물리량 이거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운동량은 우리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물질파죠? 물질파 파장을 이용해서 운동량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하라고 하는 여러분들, 자, 람다분의 h에 해당됩니다. 근데 얘를 우리 뭘로 표현해 줄 수 있었냐면 하바 k라고 하는,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하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였었냐면 여러분들 2파이분의 플랑크 상수, 이게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하바라고 하는 우리 물리 플랑크 상수를 자 우리 하바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바 k랑 되고, 또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냐면 자 우리 h 람다분의 c라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표현해 주면 여러분들 하바 오메가라고 하는, 뭐 진동수로 바꿀 수도 있죠. 진동수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하바 오메가라고 하는, 너무나도 앞으로 얘는 많이 쓰는 식이에요. 운동량과 에너지를 하바 K, 하바 오메가라고 하는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는 다시 표현해주면 에너지와 우리 운동량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X하고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주는데 A에다가 자 익스포넨셜에 I 등장하고, 자 우리 I 등장하는데 뭐 하나 더 등장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하도록 할 거예요. 하바분의 우리 i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자 k 대신에 하바분의 p, 자 또 여러분들 오메가 대신에 하바분의 2를 자 이렇게 대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우리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px 마이너스 2t라고 하는, 앞으로 여러분들 아주 많이 보실 식에 해당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 식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네. 자 익스포넨셜을 나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하바분의 ipx로 자 이렇게 표현해주고, 또 여러분들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하바분의 여러분들 i의 2t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많이 볼 식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때 자 얘를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우리 무엇에 대한 함수로, 공간에 대한 함수로 바꿀 수 있고요. 얘는 우리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시간에 대한 여러분들 함수로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어서 얘는 자 푸사이에 자 x과 그 다음에 무엇의 곱으로, 시간에 대한 함수의 곱으로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 기본적으로 자 이런 표현. 원래는 어디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여기서 출발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그 파동함수는 이렇게 운동량과 에너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파동함수의 모습은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되고, 그럼 이거 이용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 풀려고 하는 거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에요. 자 우리 어디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봐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자 이 우리 파동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풀어줍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표현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우리 나머지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거.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좀 얘기를 해줘야 되죠. 자, 우리 통계학적 해석이라고 해서 우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해서 우리 무엇을 여러분들 그냥 쌓이는 파동 함수지만 확률 밀도 함수는 우리가 뭘로 정의하냐면 얘는 자 우리 파동 함수를 제곱한 거를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확률 밀도 함수는 자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실수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다가 psi를 곱한 값, 이거를 우리는 우리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표현한 거냐면 우리 그러니까 실수가 나와야 돼요. 허수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실수만,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만 의미가 있지 허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 이렇게 곱해준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이때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용해서 A에서부터 B까지 입자가 반결될 확률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 요렇게 계산해 준 값, 요게 우리는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우리가 표현한 겁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되는 자 우리 값을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해 줄 수 있고 나타내 줍니다. 자, 이건 복소 공액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영어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표현해 주고, A에서 B까지 입자가 발견될 확률. 자, 요거는 A에서부터 B까지 입자가 발견될 확률을 의미합니다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파동함수는 반드시 우리 조건 중에 하나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반드시 모든 파동함수입니다. 왜냐하면 규격화라고 하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자, 모든 파동함수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여러분들 파동함수는 우리가 0에 접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래야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규격화가 가능합니다. 규격화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자 모든 파동함수는 반드시 0으로서 수렴해야 됩니다. 발산해버리면 안 돼요. 발산하면 무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규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규격화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뭐에 해당되죠? 자, 규격화는 여러분들 자 우리 어디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자 확률 밀도 함수를 계산하면 반드시 우리가 얼마 나와야 됩니다. 자 1이 나와야 됩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규격화라고 하고, 뭐 앞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죠. 자 이 규격화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찾을 거냐면 파동함수의 우리 앞에 있는 상수, 우리 진폭에 해당되는 A 값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규격화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 미지수 상수라고 하는 자 A를 찾는 게 목적에 해당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앞으로 등장하고 나올 수 있는 특징들로 우리 비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파동함수에 대한 특징들, 자, 규격화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또 나와져 있는 게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자, 확률 밀도함수가 있고, 자, 확률의 수학적인 이름 저희가 좀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요렇게 표현할 건데, 자, 요렇게 좀 지워주고요. 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렇게 우리 표현합니다.
확률. 우리 뭐 반에 있는 학생들의 나이라든가 또는 점수 같은 것들을 우리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몇 점을 맞을 학생이, 몇 점일 학생일 확률이, 자, 그런 학생을 고를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자, 22살인 학생이 있을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수학적인 표현들이 우리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자, 우리 기대값, 우리 앞으로 수학에서는 자, 우리 확률이라고 이게 평균값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기대값을 많이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J라고 하는 값에 우리 기대값에 해당돼요. 기대값을 잘 표현해주는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우리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전체 학생 수분의 자 시그마에다가 자 J라고 하는 자 이건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NJ라고 하는 자 값을 계산해준 값을 우리는 J가 나올 확률입니다. 라고 여러분 기대값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이거를 다시 표현해주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거냐면 J에다가 자 시그마 들어가고요. 자 J에다가 자 이걸 P라고 하는 자 PJ라고 하는 값으로 자 이렇게 우리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PJ는 우리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자 요만큼 자 전체 학생 수분에 우리가 무엇에 해당되는 자 요걸 우리는 뭘로 바꾼 거냐면 자 PJ로 바꾼 건데 얘를 우리는 확률 밀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확률 밀도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서 J라고 하는 나이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수가 있을 확률을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이걸 우리 함수로 표현해 주도록 할 거예요. 자, FJ라고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하도록 합시다. 자, 함수로 표현하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바로 표현해 주면 자, 우리 시그마에 자, 우리 FJ에다가 우리가 어떤 것으로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자, PJ라고 하는 값으로도 우리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기대값, 확률 표현해 주는 것들은 자, 이렇게 우리 비교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자, 이거는 불연속적인 확률 분포일 때는 자, 이렇게 시그마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표현해 주지만 우리 연속적인 분포 함수인 경우에는 뭘 이용해서 인테그랄 이용해서 표현해 줍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에 해당되는 값들 좀 비교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자, 우리 이걸 이제 기대값이라고 좀 표현해주고, 자, 이렇게 좀 나타내주고, 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적인 분포 함수가 되어져 있을 때는, 자, 그럼 이런 얘기예요. x라고 하는 위치에 대한 기대값을 표현할 때는 우리 인테그랄, 우리 뭐라고 얘기 좀 되냐면, x에다가, 자, px라고 하는, 저 x라고 하는 자 우리 px 그러니까 뭐 밀도 함수가 있을 거죠. 확률 밀도 함수 그러면 자 우리 px라고 하는 자 값을 우리 적분해서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만약에 운동량의 기대값을 표현하라고 하면 마찬가지 자 인테그랄의 운동량의 로우 x의 dx라고 하는 자 연속적인 분포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적분을 이용해 주면 되고요. 자 불연속적인 분포 함수인 경우에는 자 그냥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는데 우리 앞으로는 좀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많이 우리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 비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확률은요. 우리 기대값 또는 평균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확률이 가장 많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좀 의미가 좀 불분명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들 우리 평균이랑 그때 그 우리 자료들이 분포하는 여러분들 분포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50점이다라는 얘기는 우리 100점하고 0점 이렇게 두 학생이 100점하고 0점 맞을 때도 평균은 50점이지만 자 우리 59하고 또 여러분들 41 이렇게 맞아도 우리 평균값은 우리가 50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하기 위해 나타내 주는 우리가 물리량이 뭐가 있냐면 분산이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어요. 분산. 자 근데 우리 분산을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렇게 일단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자 델타 J라고 하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럼 퍼진 정도예요. 그럼 각각의 값에다가 우리가 뭘 빼주면 되냐면 자 우리 평균 값을 빼주면서 나타내주는 얘는 우리 퍼진 정도. 그러니까 평균 값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정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퍼진 정도를 나타내주는 이런 물리량에 해당돼요. 퍼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근데 무조건 이거 계산하면 퍼진 정도 계산하면 무조건 0 나와요.
그렇죠? 우리 왜냐하면 평균에 대해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에 대해서 퍼진 정도를 계산하면 무조건 다 우리 0이 되죠. 다 합치면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0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이거 다 합쳐주면 시그마로 다 계산이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 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한번 우리 뭐 어떤 작업을 하죠? 여러분들 제곱 평균 제곱근 또는 분산이라고 하는 수학에서는 표준 편차 분산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준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분산의 정의 자 이렇게 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분산은요, 자 시그마의 제곱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시그마의 제곱은 뭐를 계산해 주는 방법? 자, 요거를 제곱해 주는 방법을 얘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고요. 자, 아래쪽으로 나와져 있어요. 자, 델타 J예요. 델타 J의 제곱의 평균 값을 자 우리 제곱을 해서 평균 내는 거를 우리는 이걸 분산이라고 우리 얘기해 줍니다. 라고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거 평균 내는 거니까 자 이렇게 쓸게요. 그럼 J에다가 마이너스 J에 우리 제곱을 해주고 자 이렇게 계산해 준 게 이게 우리는 무엇을 계산한 겁니다? 분산. 자 위에 거 그대로 그냥 적용한 거다라고 이런 보시면 돼요. 퍼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제곱했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J에 우리가 뭐가 제곱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자, 2J에,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값이 그대로 등장하고, 플러스, 자, J 평균 값의 제곱인데, 다시 한번 평균 값을,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수학에 이거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데, 자, J의 제곱에, 자, 이거는 우리 평균을 또 냈으니까, 자,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2J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는 플러스 또 평균 또 평균 낸 거니까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그냥 제곱으로만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요게 계산이 가능하네요. 자 j2의 제곱에다가 평균을 내고 마이너스 그 다음에 j2의 우리 평균 값의 제곱을 낸 것은 이게 우리가 분산을 계산한 거고 자 표준 편차예요. 자, 표준 편차는, 자, 이거 뭐 해주기만 하면 돼요? 루트만 씌워주면 표준 편차에 해당되죠? 그래서 루트에 우리가 무엇을 계산한 거를 j2의 제곱 평균 낸 거에다가 마이너스, 자, 평균 낸 거에 제곱을 한 것을 루트 씌워준 값으로 나타내 준 것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분산하고 표준 편차의 의미 자 요거는 나중에 어떤 거랑 좀 연결되냐면 불확정성의 원리와 좀 연결되는 여러분들 수학적인 방법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뭐 아래쪽에 그냥 간단하게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비교해서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앞에 우리 규격화라고 하는 말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규격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었고요. 근데 우리 요런 좀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파동함수라고 하는 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파동함수의 모양이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모양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파동함수는 한 번만 규격화되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시간에 따라 변하더라도 이 규격화한 상태는 자동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 중요해요. 자, 우리 규격화는 여러분들 한 번만 해주면 됩니다. 규격화의 우리 유지예요. 한 번만 규격화해주면 계속 우리 그 규격화 상태는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거를 수학적으로 시간에 따른 규격화의 유지예요. 규격화의 유지, 그러니까 일정하다는 거죠. 규격화는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뭘 이용해서 우리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자, 우리 인테그랄 자, 푸사이의 제곱 dx라고 해주는데 이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늘 dt분의 d라고 하는 값 계산해서 이게 얼마가 되면 늘 0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해 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규격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들을 우린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 좀 전에 얼마였어요? 이거 우변이 1이었잖아요. 우변이 1이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당연히 우변 0되고 자 이거 계산해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좀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dt분의 d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뭐 들어가야 돼요? 플러스
풋사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에다가 여러분들 풋사이가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가 dx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자 근데 얘는 다시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주고, 그 다음에 자 dx분의 d에다가 자 우리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서 미분해 주셔야 돼요. 자 이건 dx에 해당 dt죠. 여러분들 dt라고 하는 값을 자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좀만 더 표현해 주면 그럼 얘는 미분해지니까 인테그랄을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안에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자 dt분의 d 풋사이 스타, 그 다음에 자 풋사이, 자 플러스에 또 우리가 뭐 등장하냐면 여러분들 풋사이 스타가 등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는 여러분들 뭐가 등장해야 되냐면 자 dt분의 d 풋사이라고 하는 자 값으로 자 이렇게 비교해 주고, 자 이거를 여러분 계산해 주셔야 돼요.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파동함수를 우리는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 우리가 뭐였었냐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I 하바 그 다음에 늘 자 dt분의 d 풋사이, 자 얘가 우리가 뭐였으면 이게 우리 이제 운동 이제 총 에너지 연산자에 해당되는데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이게 마이너스 자 2n분의 하바의 제곱에 자 우리 dx의 제곱분의 늘 d제곱 풋사이 등장하고, 자 플러스 v 풋사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 표현해 주고, 이게 또 우리는 뭐라고 표현이 가능한 거냐, 이게 우리 이 풋사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 기본적인 표현이었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기본적인 표현. 우리 요 에너지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파동함수에서 그대로 우리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잠깐 우리 때가 얘기하고,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 이걸 표현할 텐데 그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우리 dt로 이렇게 바꿀게요. 그럼 dt분의 d 풋사이는 자 이것만 넘겨주면 돼요. 넘겨서 우리 정리해 줍니다. 그럼 얘는 자 2m 하바분의 자 i 하바의 제곱이 자 이렇게 남게 되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거 하나 약분될 거니까 남게 되고, 그다음에 플러스에 또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정리해 준 거예요. 그럼 i 하바가 등장합니다. 자 위로 올라갈게요. 마이너스 하바에 자 i가 자 이렇게 표현되고 풋사이라고 하는 자 v 풋사이라고 하는 자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도 이런 표현이 가능하네요. 자 dt분의 d 풋사이의 스타는 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얘네들을 바꿔주려고 얘네들을 바꿔주려고 표현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자 스타를 표현해주면 여러분들 요거 다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2n분의 하바, 우리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여러분들 복소 공액을 취한다라는 얘기는 i 앞에 있는 부호가 다 바뀐다는 얘기에 해당됩니다. 마이너스 자 2n분의 약분돼 있죠? 이거 없어졌습니다. 요거 없어지고 자 얘도 얘는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여러분들 dx분의 여러분들 d 제곱의 풋사이로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플러스로 바뀌게 돼요. 하바분의 i가 되고 v 풋사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자 요거 어디에다 집어넣어 주고, 자 요거 여기 요렇게 집어넣어 주고, 자 얘는 어디에다 집어넣어 주고, 요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dx 같은 것들이 다 우리가 묶어서 우리가 비교하고 정리 좀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 우리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결과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dx도 여러분들 우리 미분한 거 빼주고 정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우리 dt분의 d 지금 뭐 계산한 거예요? 자 요거 자 지금 계산 결과에 해당됐었죠? 자 요거 dx 계산해주면 우리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자 인테그랄 자 dx분의 d로 하나 묶게 되고, 남는 게 자 요렇게 남게 돼요. 자 2n분의 i 하바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남는 게 자 요 대괄호를 표현하고 나타내주는 게 자 이렇게 우리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풋사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자 우리 dt분의 자 dx분의 d 풋사이가 자 이렇게 남게 되고요. 마이너스 돌들 풋사이가 되고, 자 dx분의 자 d 풋사이의 스타가 자 이렇게 우리가 남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로 자 이렇게 우리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dx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거는 자 2n분의 i 하바가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는 게 자 풋사이 스타, 그 다음에 자 dx분의 d 풋사이.
자, 마이너스 psi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x분의 d psi에 스타가 자 이렇게 남는데 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해당돼요. 적분관이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까지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파동함수 무조건이었었죠. 파동함수는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무조건 어느 값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무조건 얼마 나오냐면 0이 나오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계산한 것도 얘기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한 번 규격화가 되면 그 규격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번 슈레딩거 방정식을 계산할 때마다 규격화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규격화되면 계속해서 규격화되는 특징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규격화 유지라고 하는 특징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산자라고 하는 거 살짝 좀 얘기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잠깐 쉬었다가 우리 1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